안녕하세요, 오버띵커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주제를 말해보려고 해요. 바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10대에게 해당되는 성관계, 20대에 해당되는 성관계, 30대에 해당하는 성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대예요. 10대의 성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성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살쯤 되려나요? 이성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4학년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친하게 지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음침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은 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야동이라고 하죠. 야한 동영상.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영역의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진짜로 다른 세계의 무언가. 그거를 본 이후부터는 뭐 바로 그런 건 아닌데 뭐 한 번만 보진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정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정말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뭐 담배도 좋아서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야한 동영상을 접하고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을 때는 뭔가 그때부터는 뭔가 여자가 달리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반 친구도 친구지만 뭔가 더 매력적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참 신기했었죠. 그리고 저 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운 것이었고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보면은 커플인 애들이 한 2커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한 70커플쯤 되고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 뭐 여자가 조금 매력적이게 보이고 달리 보인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특히 2학년 때쯤부터는 굉장히 성적으로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자도 여자도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제 친구들 중에도 몇 명은 수염이 진짜 짱구 아빠처럼 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한 애들이 있었어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도 가슴이 굉장히 커지는 애들도 많았고 신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급격히 많이들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다 표현은 안 해도 느껴졌어요. 서로가 호감이 초등학교 때 호감과는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여드름이 나는 애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여드름이 나긴 해도 중학교 때 그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쯤부터 조금씩 시작되던 무언가가 중학교 때 돼서 뭔가 폭발적이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뭔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이거를 성교육 시간 때 표현을 하자면은 2차 성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시기 자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실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막 매일마다 막
진짜 성관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쫄보여가지고 뭐 어떻게 사귀자고도 말도 못하고 데이트하고 어쩌고도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설령 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데이트한다고 막 놀림 받고, 부러움의 놀림 같죠 뭔가. 근데 고등학교 때 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되게 그랬어요. 뭔가 성관계를 안 하는 게 되게 바보같이 보였었어요. 저도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느끼한 편이었는데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 벌써 했다, 뭐 아직도 안 했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둘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뭐 쉽게 그냥 뚝딱 되는 거야? 굉장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야한 동영상을 봐서 그런 세상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그냥 다른 세계의 무언가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너 아직도 회사 다니냐? 나는 사업해가지고 월 순이익이 1억씩 되는데 언제까지 회사 다니려고 그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랑 느낌이 그냥 100%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굉장히 박탈감이 들고,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런 심리 자체의 구조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제 세대들 시대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고등학교 때가 사실 정말 많이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의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이미 중학교 때 혹은 뭐 초등학교 때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0대 여러분들 그 성관계를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좋고, 하는 게 뭔가 사랑을 나누는 것 같고, 뭔가 나도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친구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뒤처진다는 것도 물론 한몫하지만 나 자신도 분명히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자애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남자뿐만은 아니고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뭐랄까요, 남자가 100명 중에 100명이 그런 걸 원한다고 하면은 여자는 한 100명 중에 글쎄요 한 6, 70명은 원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비율이 좀 덜었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좀 여자는 그 알게 모르게 진짜로 위험감지에 대한 능력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진짜 위험감지 능력이 없어요,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관계를 좋아하는 거 자체가 뭐 위험감지에 대한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저기 쾌락이 위험을 이겼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10대 성관계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뉴스에서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나마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나마 좋은 성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성관계는 뭐냐면은 그런 거를 또 봤거든요. 중학생 여자애를 어떻게 뭐 선배가 불러서 선배 문화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가 불러서 뭐 어떻게 같이 술 먹자고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취하고 나서 어떤 아파트로 데리고 간 다음에 두 명이서 막 성관계를 하는, 연인 관계도 아니고 그냥 뻗어있는 여자애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그거 보고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많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진짜 성관계 하고 싶은 거 알아요. 아는데 그리고 저희도 저 친구들도 그랬고 10대 때 얘기로는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그 정도로 성욕이 심한 시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냥 그거는 살인하고 다를 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땐
살인보다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 딸의 아버지면은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진짜 그 둘은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게 정말 사회의 슬픈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대에 성관계를 되게 빈번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죄책감이 일단은 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집값이 얼마인지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거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월세, 전세, 자가 중에 뭔지. 그래서 만약에 자가라고 한다. 그리고 자가인데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0억 이상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 유지할 능력은 된다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두 번째 플랜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각오까지 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막 집안 사정이 또 그거를 받쳐줄 만한 환경도 안 된다? 라는 거를 명확히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라도 공장에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성관계라는 거는 그런 거고요.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그런 거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안 배경도 안 되고 내가 능력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지하기도 싫은데 성관계를 한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 그리고 나서 보통 하게 될 10대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자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성관계를 했는데 내 애인지 다른 사람 애인지 어떻게 아냐. 물론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애인지 내 애가 아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쨌든 도망가려고 하겠죠. 제일 최악인 거는 그냥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성관계를 할 때 여자분들은 항상 그런 말을 불안해서 말을 할 것 같아요. 애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남자분들은 그 무게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도 못한 채로 대부분 책임지면 되지라는 말을 해요. 정말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덜컥 애라도 생기면은 애 지우자 쉽게 나오죠. 애가 직접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 무게가 체감이 되니까. 근데요 진짜 그러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봤고요.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저는 그 선택이 정말 후회스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힘들고 아프냐면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던 축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제가 그 이후의 아픔 때문에 살면서 겪어볼 최악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봤어요. 물론 제가 경험했던 그것에 그때 당시에 여성분은 비할 게 아닐 정도로 아플 수 있겠죠. 지금도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아파요. 근데 제가 지금 아픈 것보다 그분이 아픈 것은 크면 컸지 작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낙태를 선택하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 수순이 어떻게 될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의 기분은 굉장히 기뻤어요. 뭔가 알게 모르게 나의 뭔가 반쪽이 뭔가 진짜 이 사랑의 결실이 생겼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가 들어서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이기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기적이었었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써줬던 편지 같은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는 이래서 이기적이고 저래서 이기적이고 저래서,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다 너는 이래서 이기적이다, 그런 말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건 고마워서 이런 게 아니라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 여성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애가 생겼다.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일단 무게가 체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기뻤어요. 솔직히 말하면 10대였는데 기뻤어요.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는데 기뻤어요. 기쁜 게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 책임져야지. 근데 그 여성분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엄청 울면서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지우던지 말던지. 진짜 짜증났고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애를 이제 지우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여성분도 애를 지우기 전까지는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빨리 지우고 애 지우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애 지우고 나오니까 그렇게 아파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아파했어요. 진짜 육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아픈 거를 처음 봐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파했어요. 그리고 계속 토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보면서도 막 솔직히 괘씸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그래 짜증나는데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도와주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도 토를 하면서 나가래요. 그 정도로 싫었나 봐요. 그래서 또다시 실망감을 안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시간을 좀 지새웠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께서 뭐 헤어지자고 하시고 저는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당시에는 되게 홀가분한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그래 뭐 그래 어차피 뭐 끝난 일이고 지나면 되겠지 뭐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뒤쯤인가 다른 여성분하고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20대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관계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여자친구분의 어머니는 저를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분하고 어찌저찌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 아픔을 또 한 번 더 겪고 싶냐?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동안에 제가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은 게 뭔가 그 비누방울 하나가 팡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안에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자리가 저는 제 당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의 교제를 떳떳하게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갔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설득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냥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그 지웠던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 아픔을 겪게 했던 그 여자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 미안함의 물결이 진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울었어요 진짜.
제가 정말 나름대로 강심장인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정말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고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반년 동안에 진짜 아무나 안 만나면서 방 밖으로 안 나갔었거든요. 거의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미안하다고 정말 많이 말을 했고요. 미안하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뭐 그 이후로 저 같은 경우야 그때부터 뭐 신앙이라는 게 생기고 다시금 살아가는 계기가 됐지만 글쎄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신앙의 힘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의 무게는 그 정도였어요 저한테. 물론 제가 그 정도였으면 그분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힘들었지만 저의 가족도 힘들었고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그분도 힘들었지만 그분의 가족도 역시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여성분께서 힘드셨고 그 다음으로는 뭐 제가 힘들었겠죠. 그분하고 연락이 닿진 않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분이 뭐 어떤 좋은 남성분 만나셔서 결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진짜 그때 아픔이 남아있을지언정 새로운 기쁨으로 덮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그거를 그동안에 계속 바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극복이 된 이후에는 제가 여전히 이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되고 안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만약에 임신이 된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든 그 아이만큼은 낙태를 절대로 하지 않고 지켜내자라는 게 제 진짜 어떤 사명같이 돼버렸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낙태라는 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간단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간단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성관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제가 힘든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숙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저도 미숙은 하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제발 콘돔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아이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입니다. 정말 부디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